안녕하세요. 장켈리입니다. 오늘은 60, 70년대에 홍콩 무협 영화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미녀 여배우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 70년대 홍콩 무협 영화계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이면서 홍콩을 대표하는 여검객으로 맹활약했던 배우 하리리입니다. 하리리는 1971년도에 홍콩 영화 봉비비에 출연해서 멋진 활극을 선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리리는 리친과 함께 홍콩 쇼브라더스사가 운영하는 남극학원 출신의 여배우로서 60, 70년대에 리친과 미모와 연기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맹활약했던 불세출의 홍콩 여배우이지요. 하리리는 당시 홍콩에서 최고의 미녀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빼어난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칭이 중국의 고전적인 미인이라면 하리리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서 당시 아시아의 수많은 남성 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리리는 홍콩 무협영화 봉비비에서 원톱으로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발산하면서 화려하고 멋진 연기력을 선보여 주었는데, 가냘퍼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무술 액션을 선보여서 많은 무협 팬들로부터 여러와 같은 박수알차를 받았습니다. 무협영화 봉비비에서 하리리는 아름다운 미모 못지않게 통쾌하고 절도 있는 검술 액션을 선보였던 아름다운 여전사로 분해 통쾌하게 악당들을 쳐부수는 정의로운 여검객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입니다. 봉비비의 여주인공 하리리는 170cm의 늘씬한 키와 관능적인 몸매를 갖추고 있어서 홍콩에서 60년대부터 수많은 로맨스 영화와 무협 영화들을 찍으며 인기의 고흥행진을 이어왔던 홍콩의 대표적인 글래머 미녀 여배우로 명성이 높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리리가 주연을 맡은 18인의 열걸, 봉비비, 에노, 처녀스톱 등이 투입되어 개봉됨으로써 하리리의 높은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여배우입니다. 하리리는 영어명은 리리홍이며 1946년생으로 동양의 클라우디아 카르딜날레라고 불릴 정도로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매력을 지닌 당대의 톱미녀 여배우입니다. 하리리는 1960년대 중반 홍콩 쇼브루스사에 입단해서 화려한 배우 생활을 펼쳐나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쇼브루스사에서 은퇴하면서 쇼브로더스사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60, 70년대의 최고의 미녀 스타입니다. 하리리는 1971년도에 제작된 영화 봉비비,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천랑자에 출연 대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남성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지금까지도 많은 무협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보기 드문 미녀 여배우입니다. 60, 70년대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최고 인기 여배우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명은 리칭인 듯 반해 다른 한 명은 바로 하리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리리는 1946년 11월 26일 중국 남경에서 출생했지만 2살 때 대만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리리는 어린 시절에 대만의 전설적인 여배우 이려와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그녀는 17살 때 홍콩 쇼브루스사의 연구생으로 발탁되면서 리칭, 정페페와 함께 쇼브루스사로부터 연기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리리는 1965년대의 영화 산과 인연으로 첫 데뷔를 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에 정페페와 공동 주연을 한 영화 난서지가에 출연해 이 영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1966년도에 영화 문소신에 출연해서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 노출의 연기를 펼쳐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주면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엄청난 관능미와 유연미를 선보이는 하리리는 이후 에로 여배우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이후 무협 영화의 전문 여경객으로 수많은 무협 액션 영화에 출연하면서 홍콩 무협 영화계를 대표하는 액션 여배우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1967년도에 홍콩의 여성판 007이라고 불리우는 영화 철가름에 출연해서 멋진 활약을 펼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대히트로 인해 하리리는 60년대 홍콩의 최고의 인기 여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한 하리리는 1967년도 영화 금검은구의 왕후, 나을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출연해 맹활약을 펼치면서 무협 영화의 전문 여검객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1968년도에 영화 화월춘의 리칭과 함께 출연해 관능적이고 농염한 연기를 펼치면서 또 한 번 대중들로부터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1971년도에 하리리는 영화 여살수에 출연하는데,
이 영화에서 하리리는 여자 킬러로 나와서 무자비한 액션을 펼치면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리리는 수영복장을 한 채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장면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경 쇼브러스사의 스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리칭과 정페페, 하리리 모두 같은 시기에 영화계에 데뷔를 했으며 모두 다 무협영화계에서 열띤 활약을 펼치면서 톱스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희, 윤정희, 남정님이 60년대의 트로이카 여배우를 형성했다면 같은 시기에 홍콩에서는 리칭, 정페페, 하리리가 홍콩의 트로이카 여배우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드디어 60년대 후반 하리리와 리칭, 정페페의 트로이카가 삼각 경쟁 체제를 형성하면서 스크린의 여왕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홍콩 영화계에서는 리칭과 정페페, 하리리 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3명의 여배우가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누가 스크린의 여왕이라고 명명할 수 없을 정도로 3명의 여배우 모두 홍콩 영화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순하면서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에서는 리칭을, 세련되면서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에서는 하리리를, 정열적이면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에서는 정페페를 꼽을 수가 있는데 3명 모두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펼쳐나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을 최고의 인기 스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3명 모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리리는 이처럼 현대물, 멜로물, 뮤지컬, 첩보물, 무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연기를 펼쳐나가는 매우 다재다능한 배우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리리는 1971년도에 영화 봉비비, 한국명으로는 천량자에 출연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봉비비는 중국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과거의 여자 관객 봉비비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로 봉비비의 여주인공을 맡은 하리리는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골고루 갖춘 이 당시 최고의 글래머 스타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성 감독 고부수가 연출을 맡은 영화 봉비비의 원톱 주연으로 출연한 하리리는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검을 든 여관객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 봉비비는 선이 굵고 대담한 연기력을 선보인 하리리의 연기와 매력에 홀딱 빠지게 만드는 70년대의 진정한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영화입니다. 이토록 청순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배우가 저토록 험악하고 난해한 검술 액션을 멋지고 화려하게 펼치다니 정말 하리리의 검술 액션을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며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에 무한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너무도 멋지고 당찬 그리고 화려한 검술 액션을 펼친 하리리는 정페페를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정페페의 시대는 가고 하리리의 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리리는 이 영화 봉비비에서 너무도 멋지고 인상적인 검술 액션 연기를 펼치면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영화 봉비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친언니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를 당했고 분노에 취한 그녀의 여동생 봉비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친언니를 성폭행에 살해한 살해범이 자신의 약혼남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하리리는 자신의 약혼남은 물론 그녀의 시어머니와도 복수의 열투를 벌입니다. 참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봉비비에서 엔딩 장면에서 두 여인이 벌이는 치열한 걸투는 남성 위주의 무협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명장면으로 평가되면서 영화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영화 봉비비는 우리나라 배우 남석훈이 하리리의 상대역인 김씨도령으로 나와서 능글 맞고 방탕한 역할을 아주 잘 연기해주어서 극의 재미를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리리와 남석훈의 서로 대조적인 연기가 극의 재미를 높여주고 있어서 꽤 볼만한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영화 봉비비가 1972년도 4월 20일 날 허리우드 극장에서 개봉되어 52일간 상영되면서 10만 명의 관객을 모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부산,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하리리는 리칭의 버금가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한국의 수많은 남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70년대 초반 하리리는 한국 남성들의 마음속의 연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1971년도에 현대판 멜로물 연애도저 처녀수첩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그녀의 도회적이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흠뻑 발산하면서 역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1972년도에
하리는 영화 14인의 역을에 출연해 매우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면서 또 한 번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화 14일의 역을은 엄청난 자금과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 등 엄청난 물량과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한 홍콩 영화계의 걸작 중에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며 홍콩 영화계에서 길이 남을 만한 대작입니다. 영화 14일의 역을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추석 시즌에 서울의 대한극장, 부산의 부영극장 등에서 개봉되어 무협팬들을 크게 열광시킨 영화입니다. 이 영화 14일의 역을에는 홍콩의 유명한 여배우들이 총출동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리칭, 능파 등 수많은 인기 여배우들이 출연해서 열띤 연기 경쟁을 펼쳤는데 그래도 단연 하리리의 연기력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으며 내용상으로는 하리리의 연기와 매력이 가장 크게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4일의 역을 또한 하리리의 영화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리리는 1974년도에 선박재벌 조세강과 결혼하면서 영화 무희를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 은퇴하면서 많은 무협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혼 후 하리리의 소식이 가끔 전해졌는데요. 하리리는 1남 3女를 낳았는데 하리리의 남편 조세강은 바람둥이로 유명했습니다. 남편 조세강은 애인이 많았는데 미인대회 출신의 미녀를 애인으로 데리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여기서도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세강은 여러 명의 젊은 애인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서 하리리의 속을 무척 썩혔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리리는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리리는 80년대부터 의류 사업에 이어 상해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조세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때 남편의 애인들이 상속과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하리리는 조강지처의 위세로 남편의 첩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리리는 쓰러진 남편을 위해 극진한 병간호를 해나갔으며 그녀의 정성 어린 병간호에 감동받은 남편은 자신의 각오를 모두 반성했으며 결국 남편은 2016년도에 사망하면서 하리리와 자녀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하리리는 쇼브라스에서 총 47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현대물, 멜로물, 뮤지컬, 첩보물, 무협물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해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60, 70년대를 주름잡았던 하리리는 정말 위험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홍콩 쇼브라스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리리를 쇼브라스를 상징하는 간판 여배우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리리의 봉비비의 줄거리. 봉비비의 언니는 남편이 사고로 죽자 아들을 데리고 처갓집으로 떠납니다. 봉비비의 언니가 아들과 함께 산악길을 내려간 도중 마침 그곳에 사냥을 나온 김씨 오족의 아들과 조우합니다. 김씨는 몇몇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고 마침 그곳에서 자신의 화살로 토끼를 쏘아 맞춰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씨 도령이 쏜 화살에 맞은 토끼가 봉비비 언니의 아들 앞에 떨어졌고 아들은 그 화살 맞은 토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김씨 일행이 와서 자신의 쏜 화살에 맞은 토끼를 들고 있는 봉비비 언니 아들을 때리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을 떠오르고 갔다가 돌아온 봉비비 언니는 이 광경을 목격했고 즉시 아들이 들고 있는 토끼를 김씨 일행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봉비비 언니를 보고 혹심을 품었고 그는 완력으로 봉비비 언니를 쓰러뜨리는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봉비비 언니와 성폭행을 하려는 김씨 둘은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봉비비 언니의 완강한 저항에 분노한 김씨 도령이 그만 봉비비 언니의 목을 졸라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 당시 아들은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면서 죽는 과정을 몰래 보면서 그것을 떠나 달아나 버렸고 그 아들은 외갓집인 봉비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이모인 봉비비에게 자신의 엄마가 악한들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것을 일러 바칩니다. 봉비비는 조카와 사병들을 데리고 언니가 살해당한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언니를 살해한 자의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살에는 김씨라는 성이 새겨져 있었고 조카가 그곳에서 범인들이 신한읍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니를 살해한 범인은 신한읍에 사는 김씨라는 것입니다. 봉비비는 남작을 한 채 조카를 데리고 언니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곧바로 신한읍으로 향했습니다. 봉비비와 조카가 신한읍에 도착한 후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음식점 옆집에 있는 기생집에서 봉비비 언니를 살해한 김씨 도령이 부하들과 함께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씨 도령은 기생집에서 객기를 부리는 과정에서 활을 쏘았는데 그가 쏜 화살이 옆집에 있는 음식점의 처마 밑에 박혔고
봉비비와 조카는 그 화살을 보았고 그 화살이 죽은 언니 옆에 있던 김치성이 지킨 화살과 동일한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살을 쏜 주인공은 봉비비의 언니를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봉비비는 즉시 옆집에 기생집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 화살을 쏜 주인공, 즉 김치도령을 만났습니다. 그 기생집에서 봉비비는 자신의 언니를 죽인 범인인 김치도령과 그의 부하들과 칼싸움을 벌였습니다. 봉비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언니를 죽인 범인을 만났으니 칼싸움을 통해 원수를 갚아야 하는 입장이었지요. 기생집에서 갑자기 침투한 봉비비와 김치도령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수솜씨가 뛰어난 봉비비는 순식간에 김치도령의 부하 10여 명을 칼로 쓰러뜨리면서 엄청난 칼솜씨를 보여주었고 이윽고 김치도령을 붙잡았는데 그 김치도령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는 그 김치도령이 바로 자신의 약혼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언니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약혼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언니 살해범이 자신의 약혼남이라는 사실을 안 봉비비, 하리리는 이 같은 기막힌 현실 때문에 그만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남이자 친언니 살해범을 그냥 살려주느냐 아니면 언니 살해의 죄를 물어 죽이느냐 이 기로에 선 봉비비는 순간적으로 무척 갈등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범인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조카의 외침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약혼남을 단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봉비비와 약혼남 김치도령은 서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간에 서로 정혼을 했습니다. 친언니를 죽인 약혼남 김치도령은 장차 봉비비의 남편이 되어야 할 봉비비의 정혼남이었습니다. 그 증표로 봉비비와 약혼남은 어렸을 적에 서로 똑같은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가 갖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김치도령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봉비비는 자신의 약혼남인 김치도령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봉비비는 여관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큰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남인 김치도령을 붙잡아서 죽일지 그냥 살려둘지를 놓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자신의 친언니 살해범을 약혼남이라는 이유로 그냥 살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봉비비는 자신의 약혼남인 김치도령을 다시 붙잡아서 자신의 친언니 살해범으로 죄를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봉비비는 그 다음날 김치도령이 살고 있는 김치도령의 산채로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차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과 시아버지가 될 분을 모두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난 후에 봉비비는 김치도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김치도령의 목을 칼로 겨누면서 붙잡았습니다. 봉비비는 김치도령을 친언니 살해범으로 관하로 넘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래의 며느리가 될 년이 갑자기 자신의 친아들을 칼로 겨누면서 관하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봉비비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김치도령이 자신의 친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도령을 친언니 살해범으로 관하에 넘기기로 했다는 말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봉비비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김연백이 자신의 친언니를 살해한 살해범이라고 말하고는 그를 관하로 끌고 가서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연백의 어머니는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그녀의 체포 요청을 묵살하고 부하들을 불러서 그녀를 가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봉비비와 김씨 산채의 무사들 간에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봉비비는 놀라운 검도 실력을 발휘하면서 혼자서 수십 명의 무사들을 물리쳤고 김연백을 체포해서 그 산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연백의 어머니는 봉비비에게 끌려간 자신의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추격대를 구축해서 봉비비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와 자신의 친언니를 살해한 살해범을 단죄하기 위한 봉비비 간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두 여자 사이에 피 튀기는 치열한 검술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극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두 여자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 도중에 도망치려던 김연백이 봉비비가 던진 칼에 맞아 숨을 거두었고 또다시 펼쳐진 두 여자 간의 치열한 검술 대결에서 결국 봉비비가 시어머니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자가 되어버립니다. 영화 봉비비는 자신의 친언니 살해범인 김씨도령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언니에 대한 복수에 성공했지만 자신의 조카가 김씨도령의 죽임을 당하는 쓰라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971년도에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 흥행의 대성공을 거둔 쇼브로서스사의 대표적인 홍콩 무협영화 하리리 주연의 영화 봉비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